특히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요점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요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말이든 글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요점 정리의 기술을 출간한 박경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횡설수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는 좀 저렇게 말하는 특성이 있어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비즈니스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게 막 100억짜리였을 때 제품에 이런 특성들이 강조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요점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제안 발표했을 때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5분 내에 제안했던 10억이란 돈이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본인한테도 승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마 여행 일정이라든지 여행 장소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저기 A라는 장소에 갔다가 다시 B라는 장소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서로 각기 다른 니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너는 여기고 너는 이쪽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 보통 이제 친구 3명이 있으면 꼭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합의를 이루는데, 이 합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특징을 보면은 핵심을 잘 파악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구들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부분 본인이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조금 깊이는 알지 못해.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에 대한 사항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번째로는 내가 분명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의 어떤 구조나 핵심적인 키워드 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목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목차 구조를 굉장히 잘 꿰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이런 게 나왔으니까 2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체계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말이든 글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입니다. 주제 안에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떻게 글을 전개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설명하는 글이다 혹은 제품을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제품의 특징, 제품의 특징은 3가지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글의 유형이나 전개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은 요점 파악이 상대적으로 되게 쉽습니다. 앞단에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럼 현황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을 짚어준 다음에는 당연히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잘 파악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글이 어떤 유형이고 글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요점 파악에 있어서 핵심 능력은 독해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3살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을 읽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정리된 유튜브 내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책을 좀 많이 읽고 이 사람은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책에 있는 지식들을 습득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지식의 체계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저자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저자의 생각 외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향상이 되고, 독해력이 향상이 되면 어떤 글을 보더라도 이 글에서는 이게 요점이야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역량은 사고력과 표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식들을 내 관점에서 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소화를 한다는 건 그 저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이런 주제든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누군가가 주장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즘에 이런 경험들을 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걸 다 종합을 해보니 내 생각에는 이 주제에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저는 이제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즘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사실은 사고력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팩트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설사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맥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한 근거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력과 사고력,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요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거고, 다만 요점을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요점을 정리해서 그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SNS 통해 가지고 누군가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이라는 것이 세 번째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걸 전달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그 분야의 대가이고 엄청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반인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독해력과 사고력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혹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나 이해도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요점 전달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점을 정리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뭔가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A4 용지에다가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걸 바로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뭔가를 적어야 되는 거죠. 적고 그걸 보면서 요런 키워드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는 다시 이런 관점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또 B라는 관점에서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적어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요점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그 사람이 말했던 것들을 다 되짚어 보는데, 되짚어 보는 거를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놓고 시각적으로 보여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펼쳐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꿈을 이루고 싶으면 항상 뭔가 적으라고 하죠. 종이에 적힌 나의 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매일매일 내가 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 꿈도 조금 더 정교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영업사원들한테 항상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를 대시보드 형태로 해가지고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치와 실적을 보면서 이번 달은 내가 진짜 많이 부족을 했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요점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점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팩트나 사실을 가지고 그냥 발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들을 파악을 하고 글쓴이의 관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내 관점으로 다시 재구조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실질적인 요점 정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라고 해서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발췌해서 갖다 놓으면 요점 정리가 되겠지 라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요점 정리를 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요점 노트를 빌려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단락에 있는 핵심 문장을 발췌하는 게 아니라, 발췌를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흐름들을 다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요점 정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메시지 전달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 일반인들은 그런 스킬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거, 혹은 종이에다가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피치에 대한 툴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일단 생각나는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합니다. 키워드를 A4 한 장에 빼곡하게 다 채워요. 그런 다음에 유사한 내용들을 그룹을 묶는 거죠. 묶다 보면은 다시 유사한 것들이 또 묶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묶일 때까지 계속 묶어보는 거죠. 사실 유사한 것들을 묶다 보면 다 묶었는데 한두 개가 꼭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떠올리고 그걸 다시 한번 3-4개로 해서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묶었으면 항상 주장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례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분류한다고 하면 과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일이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그 밑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계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주장에 대한 메시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유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 아이디어를 그냥 A4지에다가 흐트려 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묶은 다음에 이 묶은 것들 간에 또 위계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피라미드 구조라는 건 결국은 하나의 주장이 있고 그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3-4개의 이유가 있고 각각의 이유 안에는 또 3-4개의 근거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할 때는, 아,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혹은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에 대한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면 누군가한테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말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법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루뭉술하게 말한다는 거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이나 근거에 대한 사항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야, 이번에는 이걸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좋잖아. 근거가 뭐야? 아니, 그거 하면 좋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약간 동어 반복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어 반복은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되풀이하지 않거나 혹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보면 보통 2줄 안에서 문장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콧말을 찍으면서, 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근거, 타당한 근거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분명 완벽한 근거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는 법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그리고를 붙여서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 끊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문화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관점은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3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제도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3개야. 이런 식으로 끊고 관점을 말해주면 상대방이 10개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장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하고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강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말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스킬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보다는 먼저 생각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글로 써가지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전달하고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을 조금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 더 올려받고 싶어요. 요즘에 친구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구들은 1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저는 5만 원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는 네가 용돈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이유를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나 혹은 하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문장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돈에 대해서 올려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충분한 용돈을 주셨고 저도 그 충분한 용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친구들과 활동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용돈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잘 꾸려왔었는데 한 5만 원 정도만 더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 책들을 조금 빌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빌려보기보다는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용돈을 좀 더 올려주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제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이 필요한데요. 2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거는 네가 필요해서 그런 이유들을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점 파악을 함에 있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글의 전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한 다음에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삽입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를 하네? 그럼 핵심 주장은 뒤에 있겠지? 혹은 이 작가는 그냥 핵심 주장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강조하겠지?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뭐 요점 정리를 하거나 누군가의 생각들을 정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10가지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들을 다 습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나 국어나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단순히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지문에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맞추는 친구들은 지문이 길어지거나 자기가 모르는 배경 지식들이 나오면 스킬적으로 접근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그 지식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작가가 어떤 전개 방식을 취하고 어떻게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은 지문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점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발췌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독을 할 수도 있고 속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독을 하다 보면은 작가의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점 정리의 기술이란 책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발췌독을 가능한 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발췌독은 읽으면서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책을 다 한번 읽은 다음에 각각의 챕터별로 해가지고 다시 중요한 문장을 끊어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읽고 챕터별로 작가의 생각을 계속 고민하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 라고 발췌독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췌독을 하다 보면 작가의 생각 관점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발췌하기도 하고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제 요점 정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요점을 정리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요점 정리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점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는 이유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핵심에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독후감의 주제가 책의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제목과 딴판으로 완전 다른 얘기를 독후감으로 쓰는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요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사실은 요점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로 요점이 뭐야? 핵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발췌를 하지 말고 요점을 파악을 해서 정리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요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만 정리해보지 말고 그걸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 관점을 설정해서 다시 재구조와 재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점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리디자인, 그래서 단순히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게 진짜 요점 정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